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입니다. 현재 시각 2시 3분입니다. 정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김효진 PD의 여의도 리포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상임위원회 의사 일정을 잠정 중단했는데 네. 오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국회 상임위 여전히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도대체 왜 새정치연합이 상임위를 보이콧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합의를 번복한 적이 없다 하면서 의사일정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예.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당내 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의 결정에 대해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누리과정 예산 관련 합의에 문제가 있다며 새정치연합이 상임위를 중단시켰는데 어떤 명분, 어떤 이유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5,223억이니 얼마니 하는 이 구체적인 누리과정 예산 금액을 제시한 바도 없고 그럴 재주도 없으니까 상임위를 통해서 논의를 하면 되는 것이라는 게 이완구 원내대표의 설명입니다. 예. 이완구 원내대표는 다만 이 원내대표로서 예결위, 예산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야당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완강한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 네. 그런데 새정치연합은 담배세를 부수법안에 포함시킨 정의화 의장과 새누리당 싸잡아서 비난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 오윤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당내 회의에서 이 정의화 의장은 담배세가 원칙적으로 이 세입 예산 부수 법안이 아니지만 국가 수입과 관련이 있어서 예외적으로 지정했다고 하는데 과연 법과 원칙이 무엇이냐면서 입법부 수장이 날치기 예산의 조력자가 됐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예. 새누리당을 향해서는 여야의 합의가 없는 예산안 강행 처리는 어떤 이유로도 해선 안 될 이 명백한 예산 날치기라면서 국회 선진화법의 역사가 날치기라는 오점을 남겨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정의화 의장은 오늘 만약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예정대로 12월 2일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새정치연합 내부를 보니까 지금의 난맥상을 풀기 위해서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까? 어제 열린 비공개 당내 회의에서 영수회담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오늘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예. 당내 회의에서 그런 제안이 나왔던 건 맞는데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일단 당장 영수회담을 제안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희상 위원장은 오늘 기자들한테 영수회담을 제안할 일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다면서 전국이 꽉 막혀서 국회가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안 될 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새누리당 대표나 청와대에 얘기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제안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카드는 살짝 내보이되 일부 쟁점 사안에 대한 협의, 나아가 합의만 이루어지면 상임위 일정을 재개할 수 있으니까 빨리 합의점을 찾아보자 이렇게 새누리당에 간접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그리고 새정치연합은 담배세 인상의 전제 조건으로 법인세 정상화를 내걸었는데 네. 새누리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 말씀하신 점하고 관련해서 법인세 문제를 담배세 인상과 연계시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예. 새정치연합은 결국 교환을 하자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같은 기준으로 놓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겁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법인세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것이 새로운 빈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예.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최근 신설된 국민안전처의 박인용 초대 장관 후보자가 소득을 축소 신고한 데 이어서 부당하게 이중으로 소득공제 받았다는 의혹이 또 제기가 되는데 이게 야당으로부터 나왔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이 조사해서 공개한 내용입니다. 예.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은 박인용 후보자는 2012년과 2013년 이 군인연금하고 충남대로부터의 소득에 대해서 이중으로 본인 공제를 받았습니다. 이 연금 소득과 이 다른 소득은 본인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게 현행 세법의 규정입니다. 또한 박 후보자가 지난해 기본공제 항목에 배우자를 포함시켰는데 이미 배우자는 자신의 근로소득과 관련한 본인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역시 중복공제에 해당한다는 게 진선미 의원의 설명입니다. 뿐만 아니고요. 박인용 후보자의 딸도 지난해 소득공제를 신청하면서 소득이 있는 아버지를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인용 후보자는 한중대와 충남대에서 석좌 교수로 있을 당시 신고하지 않은 소득과 이번 중복 공제 등과 관련해서 세금 약 60만 원을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서 뒤늦게 납부를 했습니다. 액수 자체로만 보면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다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거니까 아마 사실이라면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새정치연합이 지역위원장 7곳 경선 지금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TV 조합원들 중에서도 ARS 전화에 응하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새정치연합이 오늘 이 전국 7개 지역위원회의 새 위원장을 뽑기 위한 경선을 동시에 실시 중입니다. 경선 지역은 서울에서 강서을, 동작을, 은평을, 송파병, 그리고 인천 연수, 광주 서을, 경기 성남 중원 등이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 지역별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ARS 방식 투표를 진행한 다음에 밤 10시 30분쯤에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예. 특히 현역 비례대표 의원인 진성준, 한정혜 의원이 맞붙는 서울 강서을이 가장 치열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아울러서 비례대표인 최동익 의원과 그리고 730 재보궐선거에서 전략공천에 강력히 반발했던 허동준 전 지역위원장이 대결하는 서울 동작을의 결과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예, 말씀해 주신 부분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정의당 초청으로 강연을 하기로 했죠. 네, 요즘에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정하고 관련해서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등과 정책 협력을 약속하는 등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보폭을 좀 넓히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오늘은 서울 시립 성동 청소년 수련관에서 저녁 7시에요. 정의당 서울시당 초청으로 강연을 합니다. 이 박 시장의 행보를 살펴보면은 그렇게 요란하지는 않지만 보폭은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이번 강연에서 박 시장이 정치 불신에 대한 현실 진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한국 정치의 희망 등을 논한다는 점에서요. 과연 어떤 말을 내놓을지 주목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등 첨예한 예산 관련 현안들하고 직결되는 것이라서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지 관심이 특별히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이제 정의당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정의당이 최근에 탈핵에너지 전환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지난 22일에 당내 탈핵에너지 전환위원회가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출범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예. 정의당 탈핵특위는 우선 수명이 다 된 노후 원전의 재가동을 막아내는데 주력하겠다 이런 목표입니다. 이른바 원전 마피아들의 커넥션에 의한 각종 원전 비리, 또 잇따른 설비 고장 등의 문제로 80% 가까운 국민이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재가동을 막아내는 게 급선무다라고 정의당 특위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노후 원전 국회
검증특위 구성 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예,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출범 소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새누리당을 보니까는 오늘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명분으로 노동자들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는데 김무성 네. 대표가 직접 관련한 언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늘 당내 회의에서 이 디플레이션 우려를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재정, 금융정책에 대한 고강도 처방으로 소비 심리를 살리고 기업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면서 특히 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용시장 유연화를 통한 노동시장 개혁과 노사 그리고 노노 사이의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김무성 대표는 그러면서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 순위가 급락하고 있다는 어느 보고서 결과도 언급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김무성 대표의 말에 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정규직 과보 발언에 대한 호응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지난 25일이었습니다. 정규직은 과보호하고 지나치게 보호하고 비정규직은 덜 보호하니 기업이 겁나서 정규직을 못 뽑고 비정규직이 양산된다면서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글쎄요, 비정규직 축소라는 레토릭을 구사했지만 큰 틀에서는 이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기업의 손을 과도하게 들어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시각이 큽니다. 앞서서 기획재정부 이찬우 경제정책국장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고용노동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뭔가가 있으니까 이런 소동이 빚어졌겠죠.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및 노동 유연성을 높이겠다. 그러니까 쉽게 자를 수 있도록 하겠다. 글쎄요, 이런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고요. 노동자 권익의 전반적인 하향 평준화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기업의 재량을 높여주는 결과밖에는 낳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 한다고 기업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들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습니까? 조만간 발표가 될 것으로 알려진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예.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회에서 김효진 PD였습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임원선거 후보자 제2차 방송 토론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는 민주노총 임원선거 후보자 2차 방송 토론회를 오는 11월 29일 토요일 저녁 8시 생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뉴스K 앵커인 노종면 방송제작국장의 사회로 기호 1번 위원장 후보 정영걸입니다. 기호 2번 한상균입니다. 기호 3번 허영구입니다. 기호 4번 전재환입니다. 이 4명의 후보가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11월 29일 토요일 저녁 8시 국민TV 시청 잊지 마세요. 아울러 민주노총은 오는 12월 3일부터 9일까지 60만 전 조합원의 직선 투표를 실시합니다. 이 땅의 모든 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인재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4자방, 즉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비리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해 의회가 과학적인 국정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또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오늘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국정조사 말씀하셨는데 이인재 최고위원께서는 4자방 국정조사에 국정조사 해야 된다는 입장이시잖아요. 야당은 지금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주로 우리 정부 여당 공격하는 재료로 쓰겠다 이렇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예. 사실은 이 4대강 사업이라든지 자원 외교 또 방위 산업 이것은 앞으로 계속 사업을 더 발전시키고 국민의 혈세인 이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계속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그런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자꾸 개선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가 이걸 아주 과학적인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더 앞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비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타협이 되면은 이런 문제도 잘 해결이 돼 나갈 것으로 봅니다. 근데요, 그 친이계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가서 국정조사 없을 테니까 걱정 마시라 이런 얘기하고 이명박 대통령도 당연히 그래야지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 친이계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 지금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직 대통령은 다 예우하고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하는 계속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누리과정 지원 예산 문제로 촉발된 국회 파행에 대해서 새누리당에게 책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 파행의 원인 제공은 누리과정 예산 합의를 번복한 새누리당에 있다며 일반 통행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압박의 고삐를 바짝 조였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인 서른 의원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새누리당이 합의하면 뒤집는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누리과정 국고 지원이 파행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이런 우회 지원, 그러니까 특성화고 장학금이라든지 초등 돌봄학교 등의 예산으로 우회 지원하는 것은 미봉책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그건 정확한 얘기예요. 그래서 미봉책이기 때문에 우회 지원으로서는 안 된다. 3살부터 5살 사이에 있는 그 어린이집 예산은 그건 작은 보건복지부 예산이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시행령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건 안 돼요. 보건복지부 예산이면은 교육이가 왜 합니까 그거를? 원칙대로 보건복지부에서 말하자면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대해서 하라. 이게 순서입니다. 법에 있는 정신이고 그래서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당 입장이고 그리고 교육감들 입장이죠. 그럼 교육감들 입장은 여야가 없습니다. 진보 보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그건 당연히 복지부 예산으로 해야 된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봉책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감들의 지적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네, 교육감들의 지적은 맞고 또한 5,233억 원에서는 그 변함이 없다. 그런 입장이신 것 같네요.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순중분을 국고로 지원한다는 게 합의됐다. 숫자는 적혀있지 않았지만 순중분인데 2014년 대비 늘어난 액수가 5,233억 원이라며 자꾸 합의한 것을 깨버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예산 협의를 하기가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야 간사 중부처인 교육장관이 합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저께 원내 수석 간의 협상에서도 2014년 대비 2015년 순중분 이게 한 5,223억이라고 그렇죠. 이 순중분을 국고로 지원한다 우회해서 이게 합의가 됐고요. 저 협상 직후에 그렇게 합의가 됐다고 제가 원내대표한테 전화도 받았고 제가 원내 수석한테도 제가 직접 확인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누리과정 중에 증액 규모를 야당 측에서 확정짓지 않았는데 지금 약속을 어겼다라고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숫자는 적혀 있지 않았는데요. 순중분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 대비 2015년도에 늘어난 액수가 5,233억이거든요. 순중분이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숫자는 그 통계를 내는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5233이라고 하는 숫자는 지켜 있지 않았지만 순중분이라고 하는 것이 합의가 됐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다 총액을 총괄하니까 5,233억이 나온 겁니다. 즉 순중분을 약속했다면 그 액수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액 국고 부담으로 하는 것이 합의된 내용이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신경민 의원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궁극적으로는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하고 이 합의가 바로 깨졌다며 주로 원내 수석이 깬다. 결국은 여당의 선장이 도대체 누군지 여당 내부의 혼란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은 여당 내부 합의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고요. 네. 그러니까 여당의 선장이 도대체 누군지 여당 내부 혼란이 그대로 투영된 거고 그리고 예산안으로만 놓고 보면은 지금 궁극적으로 이 뻥이야 공약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돈을 아끼려다가 보니까 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정치 체제 특히 대선에 문제가 있는 거죠. 뻥이야 공약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뻥이야 공약이라는 게 뭡니까? 공약해놓고는 뻥이야라고 이제 돌아서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더 근본적으로는 사자방이 그 밑에 있는 거죠. 예. 이 사자방을 여당이 어떻게든지 좀 회피해보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혼선은 올해뿐 아니고요. 계속될 것 아닌가라. 이게 구조적인 혼선이 될 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원내 지도부 간 양쪽 협상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 들고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지금 뭐 누리과정 예산을 비롯해서 무상복지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있습니다만은 신 의원께서는 어떻게 지켜보시고 해법은 어떻게 보십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구조적 혼란이기 때문에 해법은 네.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이 사자방 경우에는 지금 한간에 제일 의심스러운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렇게 두둔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도대체 이명박, 박근혜 이 전현 두 대통령 사이가 어떻길래 이렇게 전직 대통령을 싸고 돌아야 되느냐라는 것이 결국 지금 전국의 혼란에 투영이 돼 있고요. 금방 말씀드린 뻥이야 공약 때문에 지금 5,233억 원 플러스 알파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은요. 결국은 이게 또 법인세 문제로 연결이 되고 네. 또 궁극적으로는 담배세로 연결이 되고 이래서 이런 아주 고질적인 이 구조적인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여야 관계나 네. 그리고 당청 관계가 제대로 본궤도에 오르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이 구조의 문제를 해결.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다시 읽고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언론의 산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내온 생생한 속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공정뉴스의 관문 news.국민.tv. 지금 접속하세요. 계속해서 안은필 기자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 삼성그룹이 삼성 계열사를 한화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번 매각을 통해서 삼성 오너 일가의 승계 구도가 대폭 정리됐다 이런 분석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삼성그룹이 석유화학 부문과 방위산업부문 계열사를 1조 9천억 원에 한화그룹에게 매각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삼성은 이번 매각으로 그룹의 주력 부문을 전자, 금융, 건설, 서비스의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다소 애매한 부문으로 취급되어 온 화학과 방위사업 부문에서는 사실상 철수를 한 셈입니다. 또한 이번에 매각되는 삼성그룹 4개 계열사 가운데서 오너 일가의 지분이 거의 없다는 것이 특징적인데요. 그렇군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보유한 삼성 종합화학 지분 4.95%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삼성 종합화학 지분 0.97% 정도가 오너 일가가 보유한 지분의 전부입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과의 경영권 승계 구도가 조금 더 명확해졌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가시화되고 있는 삼성의 승계 구도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물산 가운데서 건설 부문을 가져가게 되고요. 예. 이부진 사장이 호텔 그리고 유통 쪽 그리고 레저 그리고 삼성물산에서 상사 부문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서현 사장의 경우에는 제일기획과 제일모직 등 패션 사업 부문을 승계하는 이런 구도로 정리가 된 모양입니다. 예,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너 일가의 승계 구도가 대폭 정리가 되는 그런 모양새로 보입니다. 네.
근데 삼성의 승계 구도가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면은 이건희 회장의 신병 문제도 매듭지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삼성의 승계 구도가 정리가 되면 그동안 각종 설이 난무하고 있는 추측만 무성한 이건희 회장의 신병 문제도 매듭이 지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도 유명 대학의 재단 이사장이 쓰러졌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의식을 찾지 못하니까 거액의 상속 구도를 놓고 물밑에서 대안들이 오고 갔고 재단은 그렇게 수년 동안 세월을 끌다가 지분 문제가 마무리된 뒤에야 이사장의 별세 사실을 알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수순을 삼성도 밟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예. 게시판에 참 변로님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탁구를 치는 그런 사진 이미지를 하나 올려주셨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신문 가토다스야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는데 어떤 공방이 오고 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공판이 열렸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판이 열렸는데 공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일본 취재진 50여 명 그리고 국내 취재진까지 합치면 대략 7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예. 특히 일본 언론은 실시간으로 공판 내용을 전했는데요. 가토 전 지국장의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 심리에서 독신여인 대통령의 남녀관계에 대한 보도가 명예훼손인지 의문이라고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과 동거녀에 관한 기사가 많이 보도되지만 그것만으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힐난하기도 했습니다. 예. 변호인은 또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을 일본에 알리기 위해 쓴 기사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해당 칼럼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작성 당시 거짓이라고 인식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박근혜 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가장 잘 아는 수행비서나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요청했고요. 재판부는 나중에 이름을 특정하면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반면 검찰은 정윤혜 씨를 증인으로 요청했고 재판부는 정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께서 이 소식 접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YTN 해직 기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죠. 네. 6명 가운데 3명의 해고는 부당했지만 나머지 3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오전 전국 언론노동조합 YTN 지부가 YTN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 확인소송에서 3대3으로 해직 기자들의 운명을 갈랐던 2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예. 권석재, 우장균, 정유신 등 기자 3명에 대한 해고만 부당했고 노정면, 조승호, 현덕수 기자의 해고는 정당했다는 지난 2011년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2008년 당시 MB 특보였던 낙하산 구본흥 사장의 퇴진 투쟁을 이끌었던 노정면 전 YTN 노조위원장은 선고 직후에 2심 나오고 3년 7개월 동안 대법원이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다. 지독한 시간들이었다. 라면서 이명박 정부와 배석규 사장과 현재 YTN 경영진들 그리고 대통합 운운하면서 저희를 기만했던 박근혜 정부까지 그들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난 판결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YTN 노조는 오늘 오후 6시 서울 마포구 상암 YTN 사옥에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예.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단통법이 시행된 지 이제 2달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이 제2의 부흥기를 맞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김희재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 20일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내년에 통신사들이 부흥기에 제2의 부흥기에 진입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예. 단통법의 영향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김 애널리스트는 LTE 가입자 비중이 60%를 넘고 데이터 사용량이 3년 만에 2배로 늘어 통신사 이익을 좌우하는 가입자 1인당 매출이 증가한 반면 단통법 덕에 마케팅 비용이 줄어 이익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 단통법의 애초 취지 중에 하나였던 불법 판매 금지도 여전한 상황인데요.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현재 수도권 상황이다 라면서 KT 신규 번이 순 28, 신옷 인봉형님은
1에서 3개월 출장 중, 르그버니 신옷 3, 4요금, 현아는 빵 먹는 중,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이게, 그냥 이대로만 보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은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KT는 KT, 그리고 KT. 예, 르그는 LG를 뜻합니다. 예. 그리고 현아는 현금 완납, 그리고 인봉 형님은 표인봉 씨 있죠, 탤런트 표인봉 씨. 예. 이분의 첫 자음이 피읍, 이응, 비읍인데요. 이것이 또 페이백의 첫 자음을 따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는 분들은 이미 이 내용을 그렇죠. 알고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예, 오래전부터 있었던 내용이긴 한데요. 이거를 이런 걸 막겠다고 내놓은 단통법인데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일부 불법 판매업자 그리고 폰테크족들이 방통위의 단속을 피하려고 만든 이런 암호인 셈인데요.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렸던 문장을 한번 정리해보면 KT나 LG U+로 번호 이동을 하면 순액 28요금제나 34요금제 같은 저가요금제로도 펜텍 시크릿 노트를 공짜로 살 수 있고 공식 범위를 넘는 보조금도 몇 달 뒤에 현금으로 입금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전에 문장이요. 예. 네. 예, 이런 상황에 대해서 통신요금 인하함 운동을 펼쳐온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은 단통법 도입으로 알뜰폰 가입자가 늘고 분리요금제를 도입해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을 받게 된 것은 바람직하다라면서도 단말기 정찰 판매로 호갱 숫자는 줄었지만 보조금 수준이 계속 바뀌면서 합법적 차별이 발생하고 있고 통신사 폭리도 여전히 심하다. 제조사와 이통사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단말기 출고가 거품을 원천적으로 없애고 기본요금 폐지 등 통신요금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이른바 아이폰 6 대란을 일으켰던 이동통신 3사와 영업담당 3사의 영업담당 임원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가 휴대전화 보조금과 관련해 이 통사와 임원을 형사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그리고 수능 문제 복수 정답으로 이미 빈축을 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또 비판에 직면을 했는데 뭔가 하니 이번에는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대한 문제점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15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논술 문제와 대구교대의 지난 9월 기출문제가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예. 지난 22일 치러진 2015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논술 문제가 9월 20일에 치러진 대구교대의 모의고사 논술 문제와 유사하다라는 주장이 수험생들 사이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논란이 불거진 문항은 초등교직 논술 문제와 초등교육과정 B-1 단답형 문제 등 두 가지입니다. 예. 수험생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임용시험 문제 출제기관인 한국교육평가원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한 수험생은 각 교대에서는 늘 자기 학생들의 합격률을 높이려고 했다라는 글을 올렸고 다른 수험생은 평가원의 임용출제위원회는 검토위원도 들어가는데 이전 문제를 살펴보고 같은 문제가 시험에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안전문제 관련 논술이 모의고사에 나왔다면 이 주제는 임용해서 안 냈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평가원 측은 그제 보도자료를 내고 문항 내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문제 유출의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SBS와 MBC 등 방송사들이 유튜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동영상 콘텐츠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인데 이유가 뭡니까? 예, 방송사들이 자사의 동영상 콘텐츠 유통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겠다라면서 유튜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방송사들의 이번 조치는 현재 진행 중인 유튜브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한 방송사 관계자는 방송사들이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고도 유통에 관해서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수익을 얻지 못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SBS 그리고 MBC에 이어서 CJ ENM과 JTBC도 동영상 콘텐츠를 국내 유튜브에 제공하지 않겠다며 자사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공지한 상황인데요. 유튜브 글로벌 표준 계약에 따르면 콘텐츠 홀더, 콘텐츠를 소유하는 보유자는 동영상 서비스 여부, 광고 노출 여부, 특정 지역 차단 여부 등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지역에서는
해당 채널에서 동영상을 볼 수 없도록 차단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한국 유튜브 관계자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예. 여하튼 유튜브와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그 전에 네이버와도 방송사들이 협상 벌인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방송사들은 이미 네이버와의 협상에서 소기의 성과를 얻었는데요. 예. SBS와 MBC가 주축으로 출자해 만든 온라인 모바일 광고 대행사 스마트 미디어 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 스마트 미디어 랩과 네이버가 지난 10월 총 방송사가 7군데거든요. 예, SBS, 예. MBC, 그리고 종편 4개 채널, 그리고 CJ ENM 이렇게 해서 7개 방송사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네이버 TV캐스트에 제공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또한 방송사들은 이 협상에서 광고 영업권과 편성권을 얻어냈는데요. 방송사들은 직접 판매한 광고 매출의 일정 비율을 네이버에 매체 이용료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예. 수익의 상당 부분을 방송사가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대1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하지만 유튜브가 사실상 전체 동영상 시장의 80% 이상을 독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방송사들 입장에서는 네이버와의 협상에 이어서 이번 유튜브와의 협상이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상황이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운전면허 따는 게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강화하는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 1월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올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정부는 2011년 6월 운전면허 간소화 정책을 마련해서 기능시험 항목을 대거 축소한 바 있는데요. 과거에는 T자와 S자 주행 그리고 평행주차 등의 다소 까다로운 항목들이 많았지만 현행 기능시험은 직선 주행의 자동차 기기 조작 등 간단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진만 할 줄 알면 되는 정도의 실력만 있으면 기능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다는 뜻인데요. 그 결과 면허 취득 1년 미만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1년 7,400여 건에서 2012년 9,200여 건으로 24.5%가 증가했습니다. 예. 경찰청 관계자는 면허 기능시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과거로의 회기는 아니라며 언제부터 어떤 내용을 강화할지 구체적 내용은 내년 1월 이후에나 윤곽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예. 방송 게시판 보니까 좋은 뉴스만 브리핑하는 날이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네. 그런 글이 올라왔는데 네,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게요. 예.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이슈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이강윤 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영수회담 제안을 검토 중이더라고요. 예, 제안을 하면 하는 거지 제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요. 조금 이상하게 좀 들리실 겁니다. 그만큼 지금 뭐 곤혹스럽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오늘, 내일 요 정도는 아직은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예. 그만큼 또 지금 국회가 꽉 막혀 있는데 아시다시피 정당의 대표는 지금 제1야당은 문희상, 여당은 김무성 대표 이렇지만은 국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활동의 총사령탑은 원내대표죠.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다 각 당에서 투표로 뽑습니다. 그만큼 막중한 자리라는 얘기인데 국회 상황이 대단히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들이 몸이 달 수밖에 없고 답답하다 이겁니다. 째깍째깍 시간은 갑니다. 11월 30일까지만 야당이 그나마 적어도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당에게 좀 힘을 발휘할 수 있달까요? 예전보다 훨씬 그 힘은 줄어들었습니다만 11월 30일 자정이 딱 지나고 나면 12월 1일이 되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예산안은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부의가 됩니다. 부의가 되어야 국회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 및 가결, 투표 그렇게 해서 가부가 정해지는 것이죠. 법안이 되느냐 마느냐는 그 마지막 단계를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도 많이 들어서 지겨우실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3살부터 5살 아이들의 무상 보육, 이른바 누리 과정 아닙니까? 그 예산안 가지고 몇 번의 엎치락뒤치락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많이 피로도도 생기셨을 거고, 도대체 그게 뭔데 왜 그렇게 우리나라에 지금 그 문제밖에 없느냐 하는 것처럼 온통 국회를 꽉 짓누르고 있는 게 이겁니다. 근데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각당의 정치적 셈법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뭐 돈이 없는 게 일단 표면적인 이유이긴 한데,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지킬 의지만 있다면 돈은 어떻게든 조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 한 5,400억, 5,500억 안팎쯤 되는 건데, 새누리당에서는 그거 뭐 2,500억 정도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나머지 부족한 거는 뭐 일테면 무상급식에 쓸 돈에서 가져온다거나 각 시도 교육청들이 좀 알아서 하라,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과연 최대 5,500억, 적게는 한 2,200~300억 때문에 그럼 이 나라 국회가 올스톱되어야 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 여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요지부동입니다. 왜냐하면 11월 30일까지 야당과 합의가 안 되면 그냥 자기들 수정한 대로 가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의정 집권으로 부의를 하니까. 그래서 조금 고압적인 자세가 있는 것이 하나고, 둘째, 야당의 원내 전략상 여당을 지금 강제할 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뭐 비상자가 붙어 있지만 현재는 야당의 대표인데, 이럴 때 아주, 그러니까 여야 영수회담, 그 말은 동급에서 만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그냥 제기하면 되는 거죠. 정식으로 청와대의 회동을 제의한다. 안건은 이러이러한 거다. 시기는 빠를수록 좋겠다. 청와대에서 속히 답을 달라. 항용 이러해 왔습니다. 그동안 여야 회동 사활을 보면. 근데 지금 이것은 언론에다 대고 슬쩍 한 줄 흘리는, 회동을 제안할 것을 검토 중이다. 좀 옹색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내일 사이에 지금 여야 원내 대표들에게 새해 예산안 처리 관련해서 모종의 대타협을 기대하거나 뭐 그것을 촉구하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영수회담이 만약 성사가 된다면 어떤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될까요? 네, 일단 지금 꽉 막혀 있는 첫 번째 장애물은 누리과정의 국고 지원 규모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만약에 영수회담까지 가게 된다면 이 문제가 타결이 안 됐기 때문에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일단 국고 지원 규모, 그러면서 이건 박근혜 당시 후보의 공약 아니었느냐, 제대로 지키시오라고 촉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 법인세 인상을 주장해 왔는데, 아시다시피 7년 전인 이명박 정부 출범부터 법인세를 깎아주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명박 정부 5년간 깎아준, 그렇죠. 인하시켜준 법인세가 한 해 약 평균 40조씩 5년간에서 약 200조 원 정도를 덜어줬습니다. 기업들 기사 알려서 밖에 나가서 잘 하라 그랬는데, 밖에 가서 뭐 잘 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게 세금 깎아준 것을 사내 잉여금 또는 유보금이라는 형태로 자기들 곳간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데가 훨씬 많죠. 근데 지금 야당은 다시 법인세 올리자는 건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대기업에 대해서 감세해주는 것을 철회하자. 결국은 뭐 세수 차원에서 보면 비슷한 얘기인데 액수는 좀 차이가 납니다. 어쨌거나 대기업 감세 조치 철회 뭐 이런 것들에다가 이른바 사자방 비리라로 많이 회자되지 않습니까?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관련 비리, 예. 주로 이명박 정부 때로 집중이 됩니다. 이런 것들 국정조사는 최소한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 문제 당연히 얘기할 거고요. 그럼 뭐 대통령의 답변도 빤하지요. 그 국회에서 여야가 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세월호 그 대단한 참사 때도 국회에다 떠밀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 이거는 청와대가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고 개혁 이뤄냈다, 그것의 증표로 삼고 싶어하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 개혁은 당연히 얘기가 될 겁니다. 예. 이 과정에서 지금 청와대와 야당의 견해가 조금 다르고 공무원들도 상당히 지금 격앙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번에 여야 영수회담으로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것을 논의의 테이블에는 올릴 겁니다. 그리고 공은 다시 여야가 잘 합의해서 해주십시오. 뭐 경제 살리기가 저는 급합니다. 아마 뭐 대통령은 이런 수준의 말을 하긴 할 것 같지만
열린다면 그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우리 방송에서 이번에 드릴 질문 많이 드려봤고 또 타 방송에서도 아마 말씀을 많이 질문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네. 어찌됐든 그 성사 가능성도 한번 따져봐야죠. 여야 회동이요? 예.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청와대가 좀 상황 정치라는 걸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상황, 윗상자, 임금왕자요. 옛날 뭐 사극에나 나올 법한 용어를 써서 좀 저도 송구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좀 복잡하거나 골치 아프거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여야 국회에다 떠넘겨버리고 잘들 알아서 좀 해주세요. 이런 그 공자왈, 맹자왈 같은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뭐 현실 정치와는 무관하다는 듯이 혹자들은 그걸 유체이탈 화법 이런 말도 하던데요. 그래서 어쨌거나 여의도와 선 긋기가 대단히 요지부동입니다. 그리고 예. 소통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권위주의적인 모습 변한 거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수회담 제안을 검토한다 이런 말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와대는 반응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면 정무수석이 이제 뭔가 논의를 해서 그 선에서 뭐 원칙적인 답변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야 당대표들이 모여서 한번 좀 회동을 해 주십시오. 그래도 안 된다면 대통령과 각 당의 대표가 함께 모이는 형식, 그 다음에 국회 또 원내대표들, 각 당 정책위 의장들도 함께하는 뭐 그런 식의 모임을 가지려고 할 겁니다. 어쨌거나 동렬에 놓이는 것을 좀 가급적 마땅치 않아 하는 분위기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새정치연합의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업으로 치면 시한부 임시사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아마 지금 전국이 그렇게 심한 때라고 보지 않고 더군다나 새해 예산안은 통과될 게 거의 확실하니까 어떤 식으로든 뭐 국회에서 약간의 사단이 나긴 하겠지만 그것은 다 여야에 떠넘겨버리겠죠. 특히 야당에다가. 그래서 영수회담을 받으리라고는 저는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국회 예산안 심사 기한이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뭐 아직도 국회를 보면은 교착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72시간인데 예. 그거는 밤잠 안 자고 계속 쉬지 않고 일해야 72시간이란 얘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뭐 벼락치기 시험 공부도 아니고 예산안 숫자 다투다 보면 뭐 72시간 온통 다 쓴다고 해도 짧지만 지금 서로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일단 여당은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는 것은 더 이상 협상 대상이 아니다. 이제 법적 사항이 됐다 이거죠. 사실 그 말은 현재 적용되는 법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응 논리도 별로 없습니다. 야당으로선. 그러니까 좀 답답하기도 할 겁니다. 그렇다고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단독 강행 혼자 단독 처리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날치기 아니냐. 이것은 좌시하지 않겠다는데 또 뭐 볼썽사나운 장면이 연출되고 또 언론들은 뭐 싸움박질 국회 이러면서 표피적인 현상에 대한 꾸짖기만 할 거고 그러면 그거의 원인은 일단은 야당에게 돌아갈 그런 공산이 상당히 크지요. 예.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산안 부수 법안이라고 그래서 조금 한문이 있어서 어려운데요. 부수. 그러니까 본 뭐에 이렇게 함께 딸려간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붙일 주 따라갈 수 부수 법안으로 14개 법안을 지정했는데 그건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 과정에서 담배세 인상안을 지금 그 14개 중에 하나 부수 법안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부수 법안이 되면 무슨 의미가 있거나 중요하냐면 새해 예산안과 함께 직권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즉 더 이상 여야 간에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그럴 여지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현재 담배세를 2,000원 정도 올리겠다는 게 정부 방침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들 너무 큰 경제 과실을 따가고 있는데 법인세는 좀 다시 올려야겠다. 지금 이거고요. 예. 여당은 그건 안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야당에서는 좋다. 그럼 담배세를 올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줄 테니까, 동의를 해줄 테니까 그 대신 법인세도 좀 올리자. 이렇게 해서 담배세를 올린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흡연층이 지금은 이제
금연율이 높아지면서 경제적으로 조금 형편이 어려운 분들 사이에서 흡연율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유층에서는 금연율이 많이 높아졌고요. 담배를 그렇게 피진 않죠. 예. 그럼 담배세를 올리면 실질적으로 부담은 서민들에게 많이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직접 그 담배세는 정부 방침대로 해주되 그 대신 법인세도 좀 올려서 기업들한테도 세금을 많이 받아야겠다. 이게 지금 야당의 생각인데 이완구 대표, 새누리당 대표가 그거 연계하는 거 자기는 절대 수용 못하겠다. 지금 그러니까 여당은 158석으로 반수를 넘겼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주도적 법률 의결권, 통과권을 갖고 있는 의석을 확보한 데다가 새해 예산안이 해마다 야당이 여당을 좀 몸달게 하고 그래서 그거를 볼모 또는 조건으로 해서 다른 걸 얻어내곤 했는데 올해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 제1야당의 의석도 130석이면 작은 것은 아니지만 예전처럼 그나마 예전처럼 힘을 발휘하기도 대단히 힘들다. 그런데 여나 야 모두 왜 또 서류가 날아다니고 명패를 던지고 와이셔츠 멱살을 잡고 이런 거는 일단은 함께 나쁜 것은 분명하니까 그건 피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1야당의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으니까 여야 영수회담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러는데 저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이 국회 정상화의 고비일 거로 봅니다. 어쨌거나 새해 예산안이 날림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그럴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